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더라도 답답한 뉴스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정말 시원하게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정호의 스팟 수요일 아침 순서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못하고 2주 만에 뵀는데 본인 휴가 때 갔다 못했잖아요. 오니까 휴가 갔다 네. 휴가 가지 말까요? 가지 마. 진짜요? 오. 가야 되겠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휴가 가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 제일 갑자기. 표정이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밝고 행복한 분이 네. 바로 이제 최지봉 돌아와서 교수님.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지금 휴가가 한 24일인가 25일 계속 남았어요. 가요, 계속. 네, 연달아 갈 거예요, 가. 갈 거예요. 연달아 안 가고 한 달에 한 주씩 갈 거니까 좋은 최지봉 생각이네. 교수님이 행복한 모습을 계속 행복한 보여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박봉규, 네. 지금 저희 두 분 함께 하고 있는데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진짜 오늘 덥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은 진짜 프리하게 오셨어요. 휴가 가냐고. 네. 아니 그러니까 복장이 이게 늘 휴가 복장이야. 정말 네.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이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땀이 많아가지고요. 땀이 많았어.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네. 옷이 얇아지면 또 제가 심적 부담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체형이 제가 좀 살이 많이 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체중 감량에도 아. 많은 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멋집니다. 티 한 장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한 장으로 과감하시다. 과감. 요즘 좀 노출이 좀 과하죠 아, 예. 지금. 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노출이. 아,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더 제가 과해지진 않거든요. 다음 주에 나시 아니, 시스루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지노선을 보여주고 있고, 자, 최민규 교수님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입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최지봉 교수님 화면 아래가 네.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 그 사무실이거든요. 네. 잠시 뒤 10시에 현판식 현판식.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이거 김건희 붙어 있잖아요. 특검 현판식. 뜯어내려고. 어. 뜯어내려고 아, 붙여놨잖아. 그렇네. 저기 테이프로. 저기, 예, 테이프로 딱 그렇네요. 붙여놨죠. 이따가 같이 이렇게 뜯죠. 같이 뜯는 거죠. 이제 듣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가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 TV가 입체적으로 이 특검의 현판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슈퍼챗 시원시원하게 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아니고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슈퍼챗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경쟁입니다. 저는 이제 복라인과 우리 보수의 종말 라인 네. 오늘 분발 좀 해주시면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더 시원하게 슈퍼챗을 쏘나 예. 이거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더위를 물리치. 하겠습니다. 더위를 물리칠 시원시원한 예. 슈퍼챗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뚜뚜데이지님 그리웠던 쓰리샷 박봉규 최고입니다라고 하고 네. 계시고요. 주주주님 보는 사람도 부담 없어 좋아요. 신인규 새 신랑 화이팅.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주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 텐데 특검 사무실 모습을 보니까 네. 내란 특검 얘기를 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어제도 안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안 나온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특검이 불렀는데 난 이날 안 돼, 이날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뻗팅기면서 나 7월 5일에 나갈래, 10시에 나갈래, 9시에 나가니까 10시 나갈래 이런 경우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불량한 피의자죠. 불량하다. 불량 피의자죠. 불량 피의자. 아니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으로 뻗팅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뻗팅기는 건 자유인데요. 이미 수사니까. 네. 그러면 수사기관이 보통 어떻게 하죠? 바로 영장 치고 들어와서 끌어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네. 윤석열 피의자는 뭐 그냥 배째라. 근데 지금 혐의도 결코 간단치가 않잖아요. 내란 수괴 혐의이고 그동안에도 조사를 단 한 번도 성실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던 그 조사도 들어가가지고 뭐 아침에 9시에 나오라 그랬더니 나 좀 더 자야 된다고 하면서 10시에 나온다 그러고 또 지하주차장 음스음한데 또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 만차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더니 또 갔더니만은 경찰이 수사하면은 나 이거 못 받겠다. 네. 마치 또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내가 검사 출신인데. 나 검사 출신인데 나 경찰한테 수사 못 받겠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량한 태도를 끝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조은석 특검이 네. 마지막 인내의 시간에 들어갔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안 나오면 바로 영장 칠 건데 네. 아마 저는 나오긴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특검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9시에 나오라고 하면 9시에 나오면 되는데 왜 10시를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9시? 뭐 전본거일 수도 있고요. 아, 시간이? 아니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할 수도 있죠. 아, 윤석열. 열. 아, 열이니까 윤석 10시를. 윤석 9였으면은 구수를 했거든요. 그럼 9시였죠. 윤석 9면은 9시. 윤석 열이니까 10시. 단순하지. 단순한. 아,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집에서 누구 이제 밥을 차려주고 아침 아침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나 하고 뭐 이런 과일도 것들. 깎고 그래서 예, 그런가라는 과일 생각이 들 깎기. 정도로 9시에 나오면 되는데 10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수님? 밤에 잠을 안 자나 보지. 안 자서. 빨리빨리 못 자고 일어나.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9시 10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검에서 네. 10시로 옮겨달라 또 그랬거든요. 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안 돼. 예.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10시인데 안 나와. 그러니까 10시에 나오려고 그래. 9시인데 안 그럼 나오고 체포하러 1시간. 가야지. 아, 그 사이에. 음. 가까워요. 시간. 5분밖에 안 걸리죠. 바로 가서 옆이니까 체포해 와야지. 어. 9시까지 안 나오면. 9시 딱 지금 보고. 뭐 하는 안 짓이야 나왔네? 진짜. 1분 늦으면. 네. 미리 가 있어 집에. 아, 8시 한 50분쯤 가 있다가 9시도 안 나오잖아. 바로 안 체포. 아, 그렇네. 체포영장 네. 발부받아가지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특검하고 신경전을 벌인다고 보는데요. 특검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받아줬잖아요. 두 개 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지하로 가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10시에 오는 거 좋다 그러면 해줄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특검이 오라는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특검에서 그런 변호사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뭔가 이제 여론을 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특검에서 말도 안 되는 법조안 가져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조율한다 일정을 예, 그건 예. 생계와 연관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생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경우 지금 윤석열 씨 직업 있어요? 뭐 하고 있는 집에 있잖아. 네. 근데 뭔 생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집안일. 생존과는 결부돼 있죠. 자기 생존.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 보세요. 대표 시절에 그 바쁜 와중에도 맞아요. 주사람 평화 안 해주고 다 평일에. 계속 갔어요. 멀리 수원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그걸 가지고도 시비를 그리고 대표하면서 법정연금이라고 했을 네.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로서 정말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 네. 한두 번 있었던 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피의자가 맘대로 정하냐 자기 출석한 쇼핑하냐 날짜를. 그랬죠. 네, 쇼핑 그렇게 가지고. 공격을 해댔어요. 그 사람들 입을 왜 다 닫고 있는 거지 지금? 주진우 의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 네.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윤석열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쇼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와요? 자기가 오고 싶은 날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중간에 수사받기 싫으면 버티고 3시간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직까지 자기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최소한 검찰총장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사기수, 그러니까 내기수 더 연수원 기수 위죠. 위죠. 선배죠, 그리고 선배. 선배고 서울지검장할 때 서울 고검장 했던 사람이 조은석 특검인데 어떻게 보면 더 날렸던,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날렸던 그런 검사고 치밀하게 수사를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특수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조은석 특검도 그냥 만만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안 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의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조은석 특검의 의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 지금 일단은 됐네요. 연습 지금. 아 연습이 이어서. 연습? 그리고 저 테이프를 아까부터 현판식 관계자분들이 이어서? 계속 이제 붙였다 뗐다 이게 잘 되는지 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 한 번에 싹 그렇죠. 벗겨져야 되니까. 네, 잘 그런데 되는지. 예. 우리는 이미가 찍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입이 해봤어요. 미를 네.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 있나를 먼저 보는 거죠. 우리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네,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 언론사 현관. 최초로 네, 올까 없습니다. 최초로 가장 먼저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명현 특검. 네. 네, 그래요. 저 안에 특검 명패가 저렇게 생겼다. 그렇죠. 현판이 최초 이거 벌써 공개. 최초 공개죠. 한 네. 50분 전인데 네. 저희가 보여드리고 다른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저분들 가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네. 가시적으로 아, 종이 우리 뛰면서 우리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쁘게 앞서가는 잘 우리 현판이 했네요. 저렇게 돼 현판이. 있다. 예, 네. 예쁘게 잘 예. 만들었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속보, 오마이 속보, TV가 속보. 단독 시간차 단독. 서초 중앙로 178이네요. 중앙로 178. 특별검사 현판을 네. 보여드리고 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명현.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명현 특검 잘한다. 네,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내란 특검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보죠. 어떻습니까? 조은석 특검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박지영 특검보도 공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제 국민
이 주권 특검 그런 생각도 들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과거에 윤석열 씨도 특검팀의 일원이었고 수사팀장. 또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무수히 많은 소환과 무수히 많은 영장을 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딱 기준이 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윤석열만 같아라. 윤석열 수사팀장이 네. 특검에 불렀는데 최순실이 나는 10시에 나가겠다. 난 지하주차장을 쓰겠다. 아, 나 경찰한테 그랬다면? 조사 못 네. 받겠다라고 했다면 윤석열 수사팀장은 당시 검사로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과 원칙대로 조은석 특검이 해야 되고요. 전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수사방해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전 더 이상의 관용이나 자비는 필요가 없다. 베풀 만큼 저 충분히 베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이제 남은 수수는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거쳐서 구속영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 바로. 마지막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 두 가지만 남아 있고 윤석열은 앞으로 이제 2주를 넘기긴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순인데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저런 식의 좀 추태, 아주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네. 한덕수, 김용현이 사후에 만들어진 그 문서에 부서하게 하는 그 상황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폐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폐기해달라고 했던 건 본인이 사인도 했다잖아요. 사인하고 김용현, 한덕수 두 사람이 사인도 하고 그러니까 폐기해달라고 물리자는 그래가지고. 얘기죠. 물리자는 그렇죠. 얘기. 왜냐면 이제 이게 문서로 원래 법에 보면 문서로 네.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문, 그 선포문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하고 헌법에 기재 부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부서를 안 한 상태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거 만들어 놓읍시다. 사후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조작이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이걸 다 부서를 받고 나서 포고문을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서도 없이 자료도 없이 그냥 김용현이가 그냥. 옛날 거 받아가지고 받아왔잖아. 그래가지고 줘서 윤석열이 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도 김용현도 두 사람 사인했어.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는 거야 한덕수가. 야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나겠네. 조작까지 들통나면 야. 더 죽겠네. 이게 그래서 생각한 거죠. 없던 걸로 합시다. 폐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며 한덕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말렸다 그랬잖아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말렸는데 그걸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반대 입장이었다. 근데 왜 그거 사명을 왜 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말렸어야지. 못하게 뭐 찢어버리든지 가져오면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말린 사람은. 아니면 최소한 이게 접든지 접혔다 그러잖아요. 최상목이야? 대형문건을 최상목? 형상 기억 최소한 좀 접었어야지 있는데. 종이를. 다시 붙이네요 현판을. 네, 역시 아까 저희가 미리 연습. 미리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리 정말 보기죠. 이미 미리 다 보기. 봤어. 예. 우리 네.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개 탓인 거예요. 예. 먼저 보셨으니까. 지금 다시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사들은 어떻게. 저거 붙인 걸 뛸 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다 봤는데. 이미 저희가 한 1시간 50분 전에 네.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근데 두 분의 뒷모습을 찍으니까 한 분 또 세 분 열심히. 계십니다. 세 분.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셋이서 열심히. 지금 팀워크로 네, 열심히 모르시는 거 계신 아니야. 우리자분들이 찍고 고생하고 있는 거 계세요 모르시겠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꼼꼼하게 있다. 붙이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네. 저것도 너무 세게 붙이면 또 안 안 떼져요. 떨어져요. 네, 끈이 큰일 떨어지는 납니다.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좀. 살살 붙여야 되는데 너무 살살 붙이면 떼기도 떨어져. 전에 미리 때려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서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적절한 힘을 줘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게. 힘을.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한덕수도 지금 빼박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체포 과정에서의 방해하는 거 또 비합헌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거부터 해서 경찰이 수사하던 거부터 해가지고 국무회의 그다음에 외환 유치죄 외환 관련된 이것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빌드업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바로 구속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사례를 보면서 이게 예. 굉장한 저는 참 참담함을 느끼는 게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에요. 근데 내란 공범에게 이 나라의 권한 대행을 맡겼다라는 게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탄핵재판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를 임명합니다. 법제처장. 내란의 한 축, 내란의 또 다른 공범을 재판소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한덕수의 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왜 할까라고 왜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덕수가 진짜 공범이었고 거짓말했구나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그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받는 것도 크지만은 한덕수는 결국 헌법상에 부여된 부서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도
사실상 조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든지 결국에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또 다른 죄를 추가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공범,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뭐 더더욱 아마 죄가 이제 수사하다 보면 더 쏟아져 나올 텐데 저는 한덕수도 형량이 꽤 높을 걸로 봅니다. 한덕수. 네, 윤석열도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면은 한덕수는 그 다음 내지 다다음번에 위치하는 아마 형량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동안 대행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역시 내란의 연장으로 동조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 진압의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네.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반체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내란 특검이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아주 엄정하게 전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 자, 계속해서 연판식을 준비하고 있는. 힘드시겠네. 더운데. 네, 특검에 계속 만드시네. 좀 꼼꼼하게 묶어놔야 돼요. 왜냐면 역사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분 더 네. 오셨네. 네 거의 분 이상. 바느질을 하는 심정으로 한 땀 한 땀 지금 다 붙이고 계시는 네. 겁니다. 자, 이따가 현판식 저희가 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민중기 특검도 지금 현판식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현장도 화면 들어온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심우정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물러나겠다고 했고 오늘 또 출근길에 또 막 말을 쏟아냈어요. 어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에 형사 사법 시스템 국민 기본권과 직결돼 있다.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돼야 된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네. 자, 그러니까 신중한 논의를 안 했냐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때 했던 거예요. 검찰개혁 논의는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고 완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거부하고 못하게 했던 세력들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이 시행령 바꿔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걸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논의가 뭐 하루 이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까? 두 번째, 네. 국민 생활의 편의를 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봐줬습니까? 국민 생활과 연관이 있는 거 이게? 김건희 그러면 그렇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윤석열 풀어나게 누가 해줬습니까? 그게 그러네. 국민 일반 국민들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권력자들, 권력 가진 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그렇게 일했던 검찰이 네.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국민 편익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100년 되게요?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들 열불만 나게 만들었잖아요. 국민들 화나게만 만들었고요. 아니 권력자들 앞에 무한히 그냥 충성스러운 그런 반려견처럼 행동하다가 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기들 조직 살리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성하세요. 반성. 심우정 총장 반성하시라고. 본인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다음 수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아픈 논란 본인이 가지고.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말 미안함과 죄송함과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소리.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완성이 안 되는 바람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네. 더 이상 그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진에서는 입을 다물고 지금은 있는데 다물고 있어요. 내 말 듣고 말을 있어요. 네. 역시 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는 반성해. 그럼 반성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반성하라고. 반성 좀 하고. 반성하라고요. 예. 반성하는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의 이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매우 심하죠. 진짜 이게 뭐 하는 네, 짓인가 매우 생각합니다. 심한 저는 예. 막말로 보고요. 그 심우정 씨는 이제 예. 뭐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오늘의 발언을 들어보면 네. 끝까지 검찰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또 불법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국민을 언급합니까? 아니 국민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네. 그동안에 심우정 씨가 검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찍었는데 윤석열의 집사였습니까? 국민의 검사였습니까? 네. 윤석열의 윤석열 집사였고 집사 윤석열의 같은 하수인이었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까지도 덮어줬다라는 의심을 받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다 대고 국민을 언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할 만한
그런 양심이 있는지 저는 그걸 따져 묻고 싶고요. 네. 저는 심우정 씨에 대해서도 저거 지금 사표를 수리를 했는지 여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과연 사표 수리를 해서 내보내주고 변호사 등록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퇴직금도 받아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표를 수리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내보내면 이제 수사하기는 편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는 안 되고 저는 징계위에 회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도 저는 이게 3년 동안 제한되거든요. 해임이 되면. 그러니까 저 변호사 자격도 저는 홀딩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이 변호사 해가지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심우정 씨 같은 경우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저는 벌을 받고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제한이 되고 그 안에 처벌이 나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제 변호사 개업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그 받아야 될 죄가가 현직 시절에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집사 노릇을 한 거에 대한 저는 최고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대로 저는 옷도 그냥 곱게 벗게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네. 의문도 좀 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심우정 총장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총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사실은 이제 김건희 수사 같은 것도 비아폰 통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김건희 또 뭐 심우정, 김주연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 황제 조사에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러나고 끝나고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아니 없고. 더 심각한 게 윤석열을 풀어준 게 지기현이 토스를 그렇네요. 해가지고 심우정이 스파이크 때린 거 아닙니까? 아니 서로 소신- 핑퐁 하는데 아니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토스해서 스파이크 때린 거 아니에요. 공범이죠. 지기현과 심우정이 서로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각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의 하수인 김건희의 집사 네. 이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곱게 내보내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들고 바로 저는 특검팀에서도 수사로 저는 피의자 전환을 해서 바로 수사 착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지기현 심우정에 대한 그 윤석열 탈주 사건, 탈옥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뭐 딸 혐의까지 있으니까요. 전 다 수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